자,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객체지향 개념 상속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광수생각을 한번 볼까요? 광수생각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 달성을 해보니까 진실이 뭔지 보이더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 몰라. 오로지 나만 알고 있어. 그런 형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말만 믿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깃발도 꽂아놨으니까 여기만 보고 찾아오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진실이라는 것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추구하는 거지만 끝끝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뉴턴의 법칙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시세계로 가니까 뉴턴 역학이 맞지가 않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전에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실인 줄 알았던 것이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많은 경험을 썼다 보니까 그런 것들 옛날에 느꼈던 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링크트인 창업자인 리더 호프만이 했던 얘기인데 세상은 워낙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한 길을 택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길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워낙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알고 있던 곳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우리 교육에서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 평생학습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좀 요약을 해보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상속이 많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물려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물려받아요? 객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죠? 이제 속성, 메서드를 물려받는 겁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서 속성과 메서드를 정의를 해두었다면 걔네들을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는 특별하게 또다시 정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곧바로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상속을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생기죠? 그래요. 코드 절감 효과.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하위 클래스에서는 다시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하위 클래스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 훨씬 더 효과적이 된다 그랬죠. 상속을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코드를 절감할 수 있는 적게 기술하고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C 언어로 상속 시정할 때 어떤 기호 썼죠? 기억나요? 콜론. 콜론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아래 위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것들을 콜론이라고 그랬죠. 콜론을 이용해서 상속을 지정합니다. 베이스 키워드 어떤 역할을 했죠? 때로는 우리가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속성,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에 접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베이스 키워드를 쓰면 됐죠.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은 베이스.디스플레이 인포 가로 열고 닫고 그러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디스플레이 인포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에 와서 내가 원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베이스 키워드였죠. 생성자 실행 순서는 어떻게 됐어요? 상위 클래스 생성자가 먼저 실행되고 하위 클래스가 실행이 된다. 자,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충분히 쓰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인수 있는 생성자 실행할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콜론 베이스 생성자. 기억나죠? 이런 형태를 이용을 해주면 베이스 생성자 호출할 때 필요한 인수들을 넘겨주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인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상속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윈도우를 활용한 응용 예 딱 한 가지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개념은 저번 시간에 다 이용을 했고 그 개념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게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이죠.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보면 우리가 01 프로젝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전과제를 했다면 여기에 03 프로젝트가 생겨져 있겠네요. 그리고 02 프로젝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프로젝트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우리가 앞서 했던 05-1번 강의록에서 16, 18페이지에 보면 다운로드하고 압축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걔네들을 참고해서 이제 솔루션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윈도우 폼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상속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쪽에 있는 입력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고르고 내가 승용차를 할지 버스를 할지 트럭을 할지를 고르고 제조사를 고르고 색깔을 고르고 그리고 가격을 입력한 다음에 그 객체 생성 누르면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객체를 여러 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 여러 개를 동일한 것들 여러 개 저장할 때 뭘 썼죠? 네, 맞아요. 배열.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윈도우이기 때문에 그림 파일을 활용하는 것까지 같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결과 보기 쪽에서는 여기에 번호가 0번부터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 놓은 개수만큼 번호가 존재하겠죠. 그 중에 한 번호를 선택하면 0번 요소에 있는 배열을 확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하고 이런 형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정보 그룹박스 안에 있는 컨트롤의 값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객체 생성 클릭하면 배열 요소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객체 결과 보기에서 그 객체 번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를 포함한 객체 정보가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 폼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각각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량 종류에 따라서 성차 인원일지 적재 정량일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달라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다이그램 저번 시간에 봤던 건데 이 형태의 클래스 다이그램 쓸 겁니다. vehicle 클래스 상위 클래스로서 타입, 메이커, 컬러, 프라이스, 픽처 파일 네임 이렇게 5가지의 멤버 변수를 가지게 되겠고 이제 vehicle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갖겠습니다. 앞서에는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보를 화면상에 출력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제 우리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포라고 하는 것은 없앴습니다. 카에는 맥스 시트라고 하는 성차 인원이 들어가겠고 카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버스에도 맥스 패신저, 승객수, 그 다음에 버스라고 하는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트럭도 맥스카라고 적재 정량, 그리고 트럭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고 요 카, 버스, 트럭들은 각각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그런 형태로 클래스 다이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열기 대화 상자가 필요합니다. 열기 대화 상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파일을 선택해주는 그런 표준 대화 상자인데 얘는 UI가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UI 없는 것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네, 그래요. 이미지 리스트. 이미지 리스트를 쓰면 어디에 나와요? UI 폼을 작성하는 아래쪽 영역에 나왔죠. 요 영역. 요 영역을 우리가 트레이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회색으로 나타난 이 영역. 트레이 영역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는 중요한 그 속성이 두 개가 파일 네임과 필터가 있습니다. 파일 네임은 내가 뭔가 파일을 선택하면 선택한 파일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필터는 내가 원하는 파일 형식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림 파일을 찾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래 한글 문서만 찾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주요한 메서드로는 show dialo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 상자가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 해줍니다. 대화 상자를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얘네들은 다이얼로그 리절트 열거형이라고 하는 그 자료 중에서 하나의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열거형이란 것은
여러 가지 열거된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의 값을 택한다.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열기 대화 상자를 실행하게 되면 실제 나타나는 모습은 이 아래에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려고 하는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다음은 다이얼로그 리절트 열거형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리절트 열거형 자료는 기본적으로 그 파일을 여는 대화 상자를 실행했을 때 그 결과를 반환해주는 형식입니다. 지금 전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OK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캔슬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소, 캔슬 또는 취소가 되어 있을 때는 캔슬이 나오고 확인이 들어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열기죠. 그런 경우에는 OK가 나옵니다. 다른 쪽의 대화 상자에서도 다이얼로그 리절트 열거형 자료를 쓰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열거형 값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만 좀 알고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abort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단에 해당이 됩니다. ignore 무시에 해당이 됩니다. no, yes, no가 보통 쓰이는데 yes는 예라고 하는 레이블, no는 아니오라고 레이블이 붙어있는 단추를 누를 때 걔네들이 선택이 됩니다. none,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결과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none이 반항이 되겠고 retry라고 하는 것은 재시도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어있는 단추에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OK, cancel 두 가지가 있는데 cancel은 별도로 뭐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OK가 눌려졌을 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쓸 때는 dialog result.ok라고 하는 값인데 OK가 눌러졌을 때 보통 이제 코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에서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는데 이 메시지 박스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림 파일을 선택하세요. 확인. 이 확인을 누르면 다이얼로그 리절트의 결과가 뭘로 나와요? 네, 맞습니다. 다이얼로그 리절트.ok가 나오겠죠.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예, 아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존재할 수 있고 OK, 캔슬 형태로 붙어 있는 것도 존재할 수 있고 예, 아니요, 캔슬 이런 형태도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20개의 다이얼로그 메시지 박스는 20개 정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는 기본적으로 메서드가 이제 show라고 하는 메서드가 굉장히 중요한 메서드가 해당되겠고 20가지 형식이 존재한다 그랬네요. 그리고 반환 결과의 자료형은 다이얼로그 리절트 열거형 자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윈도우 폼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는데 지금 여기 UI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05 이네리턴스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누르면 새 프로젝트 대화 상자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윈도우 폼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폼 앱이라고 하는 괄호 속에 .NET 프레임워크가 들어있는 얘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름을 기술하는 게 있는데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02번 Inheritance Windows APP라고 이름을 넣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폼 1이라고 하는 창이 나올 텐데 여기에 폼 1이라고 하는 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좀 바꿔줍니다. 폼의 속성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각각 컨트롤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좀 조금 오래돼 가지고 좀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도 이제 이전에 한번 다 다룬 내용들이라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요 1번 영역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폼이라고 부릅니다. 폼은 우리가 name이라고 하는 속성과 text라고 하는 속성만 바꿔주면 됩니다. text 속성을 바꾸게 되면 요 영역의 글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얘네들은 요 그룹 박스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이제 콤보 박스라고 부릅니다. 콤보 박스는 name 속성, items 속성, text 속성을 바꾸는데 items는 여러 개를 동시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컬렉션 편집기를 이용하면 되고 지금 이 경우에는 텍스트 컬렉션 편집기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용하면 입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5번 컨트롤은 텍스트 박스죠. 글자를 입력받을 때 씁니다. 네임 속성과 텍스트 속성만 보통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6번의 경우에는 기타 정보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우리가 승용차냐 버스냐 트럭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글자가 각각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때그때 프로그램에서 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레이블들은 이름을 짓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레이블 옥스 네임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해줬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버튼에 해당이 됩니다. 8번, 9번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보면 요 10번은 그 콤보박스에 해당이 되고 요 11번에 해당되는 것은 픽처박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픽처박스는 화면에 그림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픽처박스라고 하죠. 15, 13번부터 16번까지는 전부 레이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레이블이죠.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레이블에 그 오토 사이즈를 폴스로 만들어주고 보드 스타일을 픽스드 싱글로 하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차종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그 승차 인원인지 승객 수인지 아니면 적재 정량인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바꿔줄 수 있도록 저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직접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오픈 파일 다이로그 대화 상자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오픈 파일 다이로그를 따당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영역에 이렇게 오픈 파일 다이로그 1번 형태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역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트레이 영역. 자 이제 그 이번 영역에서 그 02번 Inheritance Windows APP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추가 클래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vehicle.cs라고 넣기로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공되어 있던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속에서 상위 클래스에 해당되는 vehicle 클래스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vehicle이라고 만들어 두었고 여기에 필요한 type, make, color, price, picture file name 등에 맞춰서 5개의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해 줬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생성자를 하는데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인수 없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와 인수 있는 생성자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사용법 다 배웠기 때문에 인수 있는 생성자 바로 이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베이스 생성자를 호출하면 이 위치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ehicle에서는 5개의 값을 가지고 들어와서 각각의 멤버 변수의 값을 할당해주는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vehicle 클래스 정의는 끝났네요. 자 이번에는 car 클래스 정의하겠습니다. car 클래스는 02번 Inheritance Windows APP에서 오른 마우스 추가 클래스 한 다음에 이름은 car.cs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car.cs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일단 vehicle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라 상속 지정해야죠. 콜론 vehicle 해주면 상속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멤버 변수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할 것 IMAX 시트 성차 인원에 해당되는 것들만 별도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정의를 하는데 6개의 값을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그 중에서 5개의 값은 베이스 생성자를 호출해서 vehicle 클래스에 넘겨주고 나머지 하나를 여기에서 할당해주는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car 클래스 정의도 끝났네요. 이번에는 버스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버스 클래스 똑같죠? 상속 지정하고 그 다음에 버스만의 특별한 멤버 변수 정의하고 베이스 생성자를 통해서 vehicle 클래스에 전달해주고 내거 여기에서 값을 할당해주고 이런 과정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트럭 클래스 똑같습니다. vehicle 클래스 상속받고 내거 설정하고 베이스 상속자를 통해서 상위 클래스 vehicle의 값을 전달해서 생성자 호출하고 맥스 카르고 값을 이제 나만의 멤버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필요한 클래스 정의는 끝났네요. 물론 우리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겁니다. 복잡한 클래스라면 메서드가 있고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해지면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윈도우 폼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추가해 보기로 하죠. 인헤리턴스 폼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듈 변수를 선언하는데 여기 모듈 변수를 선언하기 전에 그 소스 코드에 들어오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죠. 자, 솔루션 탐색기에서
inheritance form.cs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코드 보기 해도 됩니다. 또는 폼에서 어차피 나중에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선택하는 컨트롤이 있죠. 콤보 박스. 콤보 박스를 따당 선택하게 되면 selected index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겠고,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하게 되면 클릭에 해당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스 코드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할 게 모듈 변수를 선언해 주는데, 모듈 변수는 클래스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것을 모듈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드는 것은 inheritance form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금 이제 정의를 해줄 거네요. 얘네들은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폼의 이름하고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콜론 폼, 얘가 뭐 하는 거라고요? 야, 그래요.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잖아. 상속을 받는 거죠. 상속. 폼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inheritance 폼 내부에 뭐 복잡하게 설계하지 않아도 사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사람들이 폼이라고 하는 클래스 속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의를 해두었어요. 우리가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우리 여기에서 그냥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바로 상속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폼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뒀기 때문에 우리는 작업하는 게 굉장히 상속받아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듈 변수는 이만큼 선언해 줬네요. 자, spig 파일 네임, 요거는 불러온 그림의 이름을 저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 생성을 10개로 제한하기 위해서 constant, 상수 선언으로서 imax 오브젝트를 10개로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그때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객체의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ICNT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기로 하고, 초기에는 -1이라고 넣어주기로 하죠. 그래서 하나 증가시키면 이제 0이 바뀌니까 0번부터 배열 요소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성되는 객체는 총 10개를 만들 거라 그랬죠. 그래서 myvehicle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건데, 동일한 것들을 저장할 때 뭘 쓴다 그랬어요? 배열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myvehicle을 배열 이름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자,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배열을 선언을 해주라. 그리고 배열의 이름은 myvehicle이다. 그리고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 주게 되면 10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자, vehicle를 이용해서 myvehicle 만들면 요게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배열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을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면 myvehicle 0번 위치가 나오겠고, 총 1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myvehicle 0번 위치로부터 myvehicle 꺽쇠가로 9번 위치까지 10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배열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각 배열 요소에다가 내가 값을 줄 수 있는데, myvehicle 꺽쇠가로 안에 0번부터 9번 사이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지수 값을 넣어주면 우리가 해당되는 위치에 값들을 저장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inheritance 폼에 보면 그림 파일 불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요런 이벤트 핸들러가 열리게 될 겁니다. 요만큼은 버튼의 이름, 얘는 이벤트 이름 그랬죠. 그래서 버튼 이름 밑줄 이벤트 이름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핸들러는 사실은 우리 메서드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서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 오브젝트 샌드는 어떤 컨트롤로부터 들어왔느냐, 이벤트 아규멘트는 무슨 이벤트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야기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죠. 자, 지금 그림 파일을 불러올 때는 오픈 파일 다이로그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띄워줄 때 메서드가 있었죠. 기억나요? 주요한 메서드? 네, 그래요. show dialog. 그래서 우리가 오픈 파일 다이로그 1.show dialog 괄호 열고 닫고 해주면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화면에 그림을 여는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거나 취소를 누르게 되는데, 열기를 누르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가 dialog result.ok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if 조건식이 만족되는 것은 어떤 경우다? 열기 버튼을 눌렀다는 뜻이죠. 열기 버튼을 누르면 오픈 파일 다이로그 1번에서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가져와서 우리 파일 네임에다 저장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파일을 선택하지 않고 열기를 누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파일 네임이 널이면 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다라는 거 전에 이야기했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가 널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없어요. 리턴하면 되겠어요. 그냥 되도록 하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요 그림 파일 이름을 우리가 모듈 변수로 선언해준 sfig 파일 네임 속에다가 저장을 해두기로 하죠. 그럼 나중에 객체를 생성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차종 선택, 입력 정보에서 차종 선택 저기 콤보 박스를 따당 더블 클릭하기로 하죠. 컨트롤러 이름 CB 타입, 이벤트 이름 selected index changed 두 개가 합쳐져서 이벤트 핸들러 그랬습니다. 자, selected index changed select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요, 맞아요. 선택하다. ed가 붙었으니까 선택된. 인덱스는 뭐라고? 지수, 색인 그런 거예요. 자, 지수라고 하는 것은 0, 1, 2, 3, 4 이렇게 나가는 번호들을 인덱스라고 그래요. change, 변화됐다, 변경됐다, 바뀌다 이런 거죠. ed 붙었으니까 변경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선택된 지수 값이 변경되었다. 콤보 박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이 화살표 있는 것. 얘를 클릭하면 쭉 펼쳐져 가지고 승용차, 버스, 트럭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승용차는 지수로 보면 0번, 버스는 1번, 트럭은 2번, 지수는 이거예요. 0, 1, 2 요 값들이 선택한 값이 원래 0이었던 게 1로 바뀌었다. 1이었던 게 2로 바뀌었다. 1이었던 게 0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변경된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여기에 들어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 영역에 들어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승용차, 버스, 트럭이 바뀌면 어떤 일이 바뀌어야 돼요? 각각 승용차의 경우에는 보조 정보에 해당되는 것들이 승차 인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버스인 경우에는 승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트럭인 경우에는 적재 정량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여기에 스위치 케이스 문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 문은 스위치 이동하라는 얘기죠. 각각 이 케이스대로 이동하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콤보 박스에서 selected index change, selected index 하면 선택된 값이니까 0 또는 1 또는 2의 값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0 또는 1 또는 2 값을 가지고 있으면 요 위에 있는 케이스, 요 구문 혹은 이 구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0인 경우에는 승용차, 1인 경우에는 버스, 2번인 경우에는 트럭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 방법 위에 주석 처리해 놓은 스위치 케이스 012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콤보 박스에 있는 것의 selected item 그러면 아이템 항목 중에서 선택된 겁니다. 승용차이거나 버스이거나 트럭이거나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selected item을 이용해서 할 때는 글자로 바꿔서 하는데, 그 케이스가 승용차인 경우, 버스인 경우, 트럭인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바뀌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selected item을 이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승용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레이블, 보조 레이블의 그 글자 값을 승차 인원으로 바꾸겠다. 또는 보조 레이블의 그 값을 승객수로 바꾸겠다. 또는 보조 레이블의 값을 적재 정량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기본값, 보통 승용차는 5명이 타는 거죠. 버스는 45명이 타는 거고, 짐을 실는 것은 보통 1톤 뭐 이렇게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값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디폴트는 위에 있는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 때 들어오는 영역입니다. 현재는 디폴트에 들어갈 일은 없기는 합니다. 디폴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디폴트를 표시했을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 생성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하고 우리가 이제 추가하기로 하죠. 근데 우리가 선택된 값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그 그림 파일은 오픈 파일 다이로그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경우, 그림 파일이 없으면 오류가 발생하니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sfig name이 아무 값도 없다 그러면 그림을 선택해 주세요. 이때 메시지 박스를 쓰는 겁니다. 메시지 박스 .show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게 열린다고요? 메시지 박스 중에서 쭉 글자가 나오고 여기에 버튼 한 개,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이런 메시지 박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글자는 요 내용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그림 파일을 선택하세요. 오케이 누를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 다시 되돌아오겠죠. 그리고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그림도 제대로 선택을 했어요. 이제 작업을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ICNT 값을 증가시키겠습니다. ICNT 값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여기다 하나를 증가시키니까 얘가 0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ICNT 값이 IMAX 오브젝트, 우리가 객체는 총 10개만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안 되죠. 우리가 배열 요소의 인덱스로 써야 되는데 ICNT는 0부터 9까지만 이용해야 돼요. 앞서 봤던 그림 생각나죠? 0번부터 9번까지 존재하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ICNT 값이 그보다 더 크면 그냥 리턴 시킵니다. 자, 그리고 입력 정보를 읽어내죠. S타입은 selected 콤보박스 타입 차종에 대해서 selected 아이템으로 끌어오면 돼요. maker는 그 제조사의 selected 아이템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컬러는 CB 컬러의 콤보박스 색 선택에 해당되는 아이템 가져오면 되겠고, iPrice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지금 여기는 글자니까 숫자로 바꾸는 거 이야기했죠? INDG pass 그러면 정수로 바뀝니다. 숫자로 바꿔서 저장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옥스 값은 요거는 버스 승용차 버스 트럭에 따라서 각각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걔네들은 여기 글자로 있는 걸 정수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와 같이 값들을 할당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값을 이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들 때는 뭘 해요? 객체를 만들 때 뭘 호출해? 그래요, 맞아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 자, 생성자 호출하는 건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제는 이제 생성자를 호출할 텐데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호출해야 되는 생성자가 각각 다릅니다. 승용차를 내가 차종을 선택했다면 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야 돼요. 버스를 선택했다면 버스라고 하는 승용차, 트럭을 선택했다면 트럭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콤보박스 차종에 있는 셀렉티드 아이템이 승용차이냐 버스이냐 트럭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호출해야 되는 생성자가 달라요. 이때는 승용차일 때는 마이카, 이때 버스일 때는 버스, 트럭일 때는 트럭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마이비클이라고 하는 요게 배열 요소 ICNT다. ICNT 현재는 이제 0번이죠. 0번 위치에 승용차가 선택이 됐다면 0번 위치에는 카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정보들을 저장할 거예요. 버스였다면 버스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고 저장을 하고 할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개념 한 가지를 좀 설명을 할까요? 마이비클이라고 하는 배열 이름은 무슨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우리 비클 상위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상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배열 이름, 객체 이름에는 하위 클래스 생성자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는 안 됩니다. 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것을 비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라 그러면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그 객체 만들어진 만큼 우리 차량 정보를 출력해주는 콤보박스의 아이템으로 좀 추가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ICNT 값을 이용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콤보박스의 아이템즈에다가 그 내용을 추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add 메서드를 통해서 추가하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sfig 파일 네임은 이제 좀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객체 생성에 해당되는 게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조금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우리 지금 했던 게 myvehicle이라고 하는 배열 요소 ICNT는 0번부터 9번까지죠. 지금은 mycar을 이용해서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myvehicle은 각각의 위치에 이렇게 배열 요소 0번으로부터 9번까지에 해당되는 배열 요소로 인덱스를 갖도록 이렇게 넣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0번 위치에는 지금 현재 뉴카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뉴카를 이용해서 만드니까 0번 위치도 가리킨 위치를 따라가 보면 S타입, Smake, Scolor, iPrice, Spig 파일 네임 다 좋은데 요 위치는
카 클래스로 만들면 여기가 IMAX 시트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가장 뒤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1번 요소를 뉴 버스를 통해서 만든다면 어떻게 바뀌느냐? 나머지는 다 요 앞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게 IMAX 패신저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트럭으로 한다면 IMAX 카르고가 되겠죠.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생성자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마지막 영역에 있는 값들은 해당되는 생성자에 맞추어서 그 영역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쟤네들을 호출할 때도 하위 클래스로 만드는 거라서 조금 복잡하지만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호출이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죠. 자, 이제 그 출력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콤보박스, 정보 출력에 있는 콤보박스입니다. Selected Index Changed 이야기했죠? Selected 선택된 인덱스 지수 Changed 바뀌었다. 자, 이것도 콤보박스죠. 이렇게 생긴 콤보박스. 얘를 펼치면 쭉 펼쳐지는데 0번부터 1, 2 이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만큼 들어갈 겁니다.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9번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그때 보면 S타입 위치에 보면 요게 차가 승용차인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My Vehicle에 있는 Selected Index는 0번부터 9번까지라 그랬죠. 0부터 9번까지. 0부터 9번까지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My Vehicle의 0번 요소에 있는 S타입을 봤더니 얘가 승용차다 그러면 승용차예요. 버스다 그러면 그건 버스예요. 트럭 그 디폴트 값은 둘 다에 해당되지 않으면 디폴트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때는 트럭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보조를 나타내는 게 요게 성차 인원에 해당되고 버스인 경우에는 성계에 해당이 되고 트럭인 경우에는 적재 정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바꾸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해당되는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 주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명시적인 형변환, 캐스트 형변환 그래요. 자료형을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택해주게 됩니다. 현재 우리 마이 비클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하위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그래, 맞아요. 상위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상위 클래스로 마이 비클을 만들었을 때는 속성이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는 6개의 속성을 쓰고 있죠. 6번째 속성은 자시 클래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고. 그 달라지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카 클래스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버스인 경우에는 버스 클래스를 만들고 트럭인 경우에는 트럭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이제 버스인 경우에는 이제 승차 인원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출력되도록 해주죠. 자, 이 개념을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PC 메인은 픽처박스예요. 픽처박스의 메인 영역의 이미지 속성에다가 빗맵을 이용해서 빗맵이라고 하는 생성자는 그림을 만드는데 비트맵이에요. 비트맵은 요게 각각 픽셀 단위로 뭐가 들어갈 건지 점을 찍는 것을 말해줘요. 이거 점을 찍어가지고 전체 그림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빗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것은 우리가 그 그림 이름 알고 있죠? SPIC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불러와가지고 빗맵 형태로 바꿔서 이미지에 표시해주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레이블 타입의 위치의 글자는 S 타입 속성을, 제조사의 위치에는 S 메이커를, 그 다음에 가격 위치에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가 좀 비싸죠. 그래서 만으로 나누어서 우리 만원 단위로 표시를 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를 만으로 나눠줬어요. 자, 앞서 내용들을 그림으로 좀 한번 나타내 보기로 하죠. 지금 마이 비클 요 0번 위치는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끝에 있는 것들이 IMAX 시트입니다. 요 앞에 있는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우리가 버스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 IMAX 패신저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비클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접속을 하게 되면 요 영역에 접근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 변수를 한 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요. M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드는데 얘가 요 위치를 가르치도록 해요. 그러면
요 M카라고 하는 것은 카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 영역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때 IMAX 시트인 줄 알아요. 왜? 카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카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자, 요 영역에 IMAX 패신저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 버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M버스라고 하는 그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가 가르치는 위치를 따라가 보니까 요 위치예요. 그리고 요 마지막 영역이 승객수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참조형 변수에는 별도의 레퍼런스 변수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런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참조형 변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앞쪽에 정보들을 입력하고 객체 생성을 좀 누르겠습니다. 그림 파일도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성역사 선택을 하고 그림 파일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주고 열기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객체 생성 누르고 요걸 몇 차례 합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 한 개 할 때마다 0, 또 하면 그 아이템 1, 또 하면 아이템 2, 아이템 3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내가 객체를 만드는 개수만큼. 그런 다음에 여기에 생성된 그 차량 객체 번호 선택을 하게 되면 요 아래쪽에 정보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0번을 선택하면 빨간색 자동차가 1번을 선택하면 녹색 버스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별도로 만들어져 여기가 아니죠. 요거죠. 성차인은 승객수 요런 형태들을 별도로 비컬 클래스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하지 않아도 하위 클래스 별도로 정의를 해줌으로써 나만의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죠. 그냥 위에 것만 쓰겠다. 그러면 나만의 거는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도전과제예요. 이번에는 우리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죠.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우리 그 앞에 UI 만드는 것들 봤죠? 실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까지 이번에는 좀 실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고 그 다음에 id와 name 두 가지만 쓰기로 하겠습니다. id와 name 좀 간단하게 쓰기로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 employee라고 하는 클래스 두 가지 형태만 생각하겠습니다. employee는 기본적으로 교직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로 하죠. 자, 교직원과 학생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있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학과가 있겠죠.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학년이 있겠죠. years.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0이 아니지. 1학년, 2학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과는 컴공과, 디플과, 뭐 뷰티과 등등 여러 과가 있을 거예요. 교직원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가 있어요. 디비전. 그 다음에 월급이 있을 겁니다. 셀러리.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두 개의 그 멤버 변수가 추가적으로 있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클래스에서는 퍼슨 생성자, 하위 클래스 스튜던트 생성자, 인플로이 생성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앞에는 자동차를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변수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좀 내용들은 디자인의 내용들도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기본 개념은 자동차를 쓸 때는 다 똑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좀 도전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도전 과제는 04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내부에 추가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될 영어 단어 05번이 1, 2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써보기로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윈도우 폼으로 우리가 걔네들을 연계해서 쓸 때 어떻게 하느냐,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우리가 이런 형태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살펴봤어요. 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앞에 거와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질문은 우리 실력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하였고 그 과제 제대로 하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